이 성어의 유래가 된 구절은 선진시대 좌구명의 좌전 선공 3년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나라 군주가 융족을 정벌하고 주나라 국경에서 군대의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주나라 정왕이 왕손만을 보내 초나라 군주를 위로하자 초나라 군주가 정의 크기와 무게에 대해 물었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이 고사에 근거하여 문정중원이라는 성어를 만들어냈습니다. 하, 상, 주 3대 왕조는 9개의 정을 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중요한 기물로 여겼습니다. 이는 국가의 정권을 상징하는 보물로서 천하를 얻은 자만이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기원전 606년 초나라 장왕은 6혼의 용족을 토벌한다는 명분으로 초나라의 대군을 동주의 수도였던 낙양의 남쪽 교외까지 진군시켜 성대한 열병식을 거행했습니다.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주나라 정왕은 불안에 떨며 임기응변에 능한 신하 왕손만을 보내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강대한 실력을 바탕으로 천하의 패권을 노리던 초장왕은 왕손만을 만나자마자 주나라 왕실의 상징인 구정의 크기와 무게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는 주나라 왕실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왕손만은 그 말의 속뜻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의 크기와 무게는 다스리는 이의 덕과 의가 있고 없음에 달려있는 것이지 정 자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장왕이 왕손만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을 보고 초나라의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하며 위협했습니다. 구정이 있다고 스스로 믿지 마시오. 우리 초나라 병사들이 전장에서 부러뜨린 적군의 창끝만 모아도 9개의 정을 만들고도 남을 것이오. 남방의 패자로서 거만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초장왕 앞에서 언변이 뛰어났던 왕손만은 교묘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는 먼저 초장왕의 말을 비껴가며 구정이 만들어진 시대와 그것이 전해 내려온 과정에 대해 길게 설명했습니다. 우 임금께서 천하를 다스리실 때 천하의 9주에서 각기 그곳에 나는 청동을 바쳐 9개의 정을 만들었으니 이는 천하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라의 거려왕이 무도하자 정은 상나라로 옮겨졌고 600년이 지나 상나라의 주왕이 포악해지자 정은 다시 우리 주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를 보건대 덕과 의가 있다면 정이 비록 작아도 매우 무거워 옮기기 어렵고 덕과 의가 없다면 정이 비록 커도 매우 가벼워 쉽게 잃게 되는 것입니다. 주나라 성왕께서 정을 가욕에 안치하신 이래로 벌써 30대 700년이 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주나라 왕실이 비록 쇠약해졌으나 하늘의 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아직 다른 이가 그 자리를 대신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 보배로운 정의 무게에 대해서는 더는 묻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왕손만의 의롭고 준엄한 말을 들은 초장왕은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 또한 아직 주나라 왕실을 대체할 만한 실력은 갖추지 못했음을 스스로 알았기에 군대의 깃발을 내리고 북소리를 멈춘 채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물을 문는 묻다, 질문하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소청은 솥을 의미합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세 발 달린 솥을 국가의 정권과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신성한 기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솥에 대해 묻는 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운데 가운데, 중심을 의미합니다. 근원원, 들원는 근원 또는 들판을 의미합니다. 중원, 이 두 글자는 합쳐져 중원이라는 지명을 나타냅니다. 고대 중국 문명의 중심지였던 황하 중류 및 하류 지역을 가리키며 천하의 중심 또는 중국 전체를 상징하는 말로 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문정중원입니다. 아, 네. 문정중원. 많이 들어본 고사성어죠.
그렇죠. 이 네 글자 뒤에는 기원전 606년 고대 중국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숨어 있는데요. 단순히 야망을 드러내는 말을 넘어서서 당시 강대국 초나라 왕과 이제 힘이 좀 약해진 주나라 사신 사이에 벌어졌던 뭐랄까 무게 있는 대화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냥 군사력 과시,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그 유명한 청동솥, 크기나 무게를 묻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나라 왕실의 권위, 그 정치적인 무게가 얼마나 남았나, 이걸 재보려는 아주 고도의 상징적인 행위였던 거죠. 네. 그 핵심을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사건을 통해 고대 중국의 권력, 정통성, 그리고 덕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부딪혔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때는 바야흐로 춘추시대, 주나라, 이제 이름만 남고 실제 힘은 많이 약해진 상태였어요. 그렇죠. 천자의 나라지만 제후들을 통제하기 어려웠던. 바로 그때 남쪽의 강자 초나라 장왕이 군대를 쫙 이끌고 주나라 수도 근처까지 옵니다. 거의 코앞까지 온 거죠. 기록을 보면 일종의 군사 퍼레이드, 무력 시위를 했다고 나오죠. 네, 엄청난 도발이었을 겁니다. 당연히 주나라 왕실은 발칵 뒤집혔겠죠. 그래서 급히 젊고 또 지혜롭다고 알려진 왕족, 왕손만이라는 인물을 사신으로 보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질문이 나오는 거죠. 초 장왕이 왕손만에게 딱 묻습니다. 솥의 크기와 무게는 어떻소? 이게 진짜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었겠죠. 그럼요. 당신 내 나라, 내가 가져갈 만한 가치가 있나? 그 권력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가? 이걸 묻는 거죠. 와, 여기서 왕손만의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바로 손무게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네, 핵심을 꿰뚫었죠. 권력의 진정한 무게는 솥이라는 물건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통치자의 덕에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칩니다. 네, 대단한 답변이죠. 그러면서 역사 이야기를 꺼내요. 바로 그 전설적인 9개의 솥, 구정 이야기입니다. 아, 구정이요. 그게 뭐였죠? 네, 기록에 따르면 아주 먼 옛날 하나라 우임금이 천하를 9주로 나누고 각 지역의 금속을 모아서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솥 9개예요. 이게 그냥 솥이 아니라 천하 통일 그리고 하늘의 명을 받은 천자의 최고 권위를 상징하는 그야말로 국가의 중기, 나라의 보물이었던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 솥을 가지고 있는 왕조가 정통성 있는 왕조다. 이런 의미였군요. 그렇죠. 왕순만은 이 구정이 하나라에서 상나라로 또 상나라에서 주나라로 옮겨온 건 다 그 시대 통치자의 덕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덕이 있는 곳으로 솥은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다. 이런 논리죠. 이야, 대단한 논리네요. 근데 초장왕도 쉽게 물러서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초장왕이 딱 받아칩니다. 허허, 우리 초나라 군대에 부러진 창끝만 모아도 9개 솥은 능히 만들겠소. 약간 힘자랑이네요. 우리 군사력이 이 정도인데 손 만드는 게 대수냐 이런 거죠? 네, 힘이면 된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겠죠. 하지만 왕손만이 여기서 다시 한번 결정타를 날립니다. 덕이 밝고 빛나면 솥이 비록 작아도 무겁고 간사하고 혼란하면 솥이 아무리 꺼도 가볍습니다. 와, 무게의 기준을 바꿔버리네요.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라 도덕적인 무게로.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쐐기를 박습니다. 주나라의 덕이 비록 쇠퇴했지만 하늘의 명, 즉 천명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솥의 무게는 아직 물을 때가 아닙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결국 초장왕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물러났다고 하죠. 네, 시기상조임을 깨달았거나 혹은 왕손만의 논리에 밀려 명분이 부족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요. 이 권력은 덕에 있지 솥에 있지 않다. 이 말이 그토록 강력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냥 말 잘하는 걸 넘어서는 힘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바로 주나라가 내세웠던 통치 추락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덕이라는 건 그냥 착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보호하고 예법과 질서를 통해 사회를 안정시키는 총체적인 통치 능력과 그 정당성을 의미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힘이 약해진 주나라로서는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강력한 정통성의 근거였군요. 맞습니다. 물리적인 힘, 즉 솥의 무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도덕적 정당성, 덕의 무게를 강조한 거죠. 이게 당시로서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논리였어요. 흥미롭네요.
이상적인 가치가 현실의 막강한 군사력을 잠시나마 막아선 순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바로 문정중원이라는 성어가 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쓰이고 있죠. 네, 원래는 최고 권력이나 재위를 넘본다는 좀 부정적인 뉘앙스도 있었지만 요즘은 그냥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고 도전한다, 정상을 노린다, 이런 긍정적인 의미로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네, 스포츠 기사 같은 데서 우승을 문정하다 이런 표현들 종종 보게 되죠. 그렇죠. 결국 이 문정중원 이야기는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진정한 힘, 진정한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네, 초가정왕이 보여준 눈에 보이는 강력한 힘인가? 아니면 왕손만이 내세웠던 그 보이지 않는 덕의 무게인가? 구정이라는 상징물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구정이 상징했던 정통성, 리더십의 본질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주변에서 보고 겪는 리더십이나 권력의 모습들을 한번 비춰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오늘날의 소태무게, 그러니까 진정한 영향력과 권위의 근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네요.